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씨께서 11일 날 탈당을 한다고 합니다. 제3지대에 올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듣던 좀 반가운 소리고, 이제 뭐 따라 나갈 사람들 뻔하죠. 배지가 없는 신경민은 제일 먼저 나갈 테고요. 그쵸? 이낙연이가 나가서 중요한 자리를 맡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뒤에서 신당, 그러니까 제3당의 통합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 그 다음에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그 다음에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지금 이낙연 신당 창당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요, 이석현이가 주도하고 있어요. 이석현이가 밖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이석현이가 지금 신당 창당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석현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이낙연이가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하면 그게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라는 신당 창당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합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이따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뭐 수박이니 민주당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 안에서 깔 때마다 언론은 받아 써줬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이상민이었죠. 이상민이가 만약에 3지대를 선택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뭐 이준석과 만나거나 그랬다 그러면 정말 무슨 새로운 정치를 뭐 하겠다, 이런 뭐 갈망이 있다라고 어떤 포장이라도 언론에서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상민과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애들이에요. 거기에는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그 다음에 윤영찬,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첫 단추를 너무너무 잘 끼웠죠. 우리가 이상민을 수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이상민을 잘못 봤던 거죠. 이상민은 잠바도 빨간색 입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하러 수박이라고 얘기합니까? 앞뒤가 똑같은 빨간색인 사람을 우리가 모르고 착각을 해서 그나마 민주당 소속이니까 파란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딸기였어요, 딸기. 그래갖고 첫 단추가 국힘당을 입당을 하는 바람에 오죽하면 조응천이가 선배님 하필 국민의힘, 참.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첫판부터 그러면 이상민이가 왜 여태까지 민주당을 비판했던 게 숲으로 돌아가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깬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을 하고 국힘당을 비판을 했던 뭐 제3지대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양당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신당을 차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국힘당도 비판을 했는데, 이상민이가 양당 기득권 구조가 아니라 국힘당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지역구에 현재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없죠. 대전에서 지금 이상민이가 공천을 받을 확률이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 배지에서, 민주당 간판에서 국힘당 간판으로 갈아타서 그 지역에 또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깬다는 뭐 신당 창당 세력들과 전혀 배치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결국은 배지에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것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께서 테러를 당하신 이후에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고 현재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본격적인 활동은 이낙연 탈당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탈당 이후에 민주당이, 사실 이낙연이 탈당을 해도 민주당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잠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은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예 민주당은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당이 쪼개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낙연 탈당한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속 알턴이 빠진 것 같이 속이 후련하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이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지만 셀프 거물인 척했지 이낙연은 민주당에 있어서 친문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참 의미심장하는 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낙연과 친문을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도 이미 친문에서 친명으로 온 사람도 있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서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DJ의 유언은 야권 통합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낙연을 깐 거예요. 응? 이낙연을 깐 거예요. 그쵸? 이낙연을 깐 겁니다. 이낙연을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그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문 진영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생 그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분열은 안 된다, 단합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낙연은 11일 날 탈당한다. 그러면 이미 친문은 이낙연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야권 통합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낙연은 탈당을 한다. 그럼 친문 진영은 따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낙연이가 11일 날 무슨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 민주당 안에 동요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이낙연이가 탈당을 함으로써 민주당에 큰 분열이 일어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아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낙연은 민주당에 있어서 갖고 있는 포지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낙연이 친노예요? 이낙연이 친문이에요? 이낙연이 친명이에요? 지 혼자 친낙이에요. 떨어질 락. 응? 지 혼자 떨어질 락. 나가는 거예요. 고 이낙연 선생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정치권에선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는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낙연은 자기 정치 생명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미래의 권력자가 있는 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쵸? 이낙연이가 민주당 안에서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거나 친노 진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낙연은 나갈 일이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은 내년 8월 이후에는 물러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 자기가 당대표 도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낙연은 친노의 적이에요. 친노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낙연이에요. 그쵸? 친문 정치인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지 이낙연을 따릅니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러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낙연이 찾아갈 길은 나중에 어딘지 뻔히 보이죠. 이준석 찾아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집단에는 셀프 거물이잖아요. 셀프 거물 정치인 고 이낙연 씨께서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지네끼리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먼저 나간 이준석과 연대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파란을 한번 일으켜서 이낙연은요 지금 내년 총선에 민주진영의 승리니 이런 거 없습니다. 민주당에 타격 입히려고 나가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려요? 이낙연은 오로지 모든 민주 진보 세력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지 탄핵하고 끌어내릴 생각으로 모든 민주 진영이 합심해서 내년 총선을 치려고 하는데 오로지 이낙연은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반명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지 혼자 지금 나가갖고 내년 총선에서 나 나가는데 민주당 잘 되는 꼴 못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극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먼저 합시다. 오늘 핵심적인 심층 분석부터 합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준석은 받을 수밖에 없죠. 이준석은 연대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과 이낙연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준석이는 윤석열에 대한 증오. 그쵸?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한 증오. 이낙연은 이재명에 대한 증오라는 게 두 양극단이 모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타격을 입히면 이낙연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이준석이 성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양극단이니까. 그래서 둘이 합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준석이 신당 차려갖고 찻잔 속에 진짜 태풍 속에 찻잔 이렇게 그쳐버리면 미풍으로 그쳐버리면 이준석도 개망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3지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만 나름 그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낙연이가 뒤에 빠져 있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것도 맞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꼴은 쪽팔리잖아. 이제 다 이해가 가요? 왜 저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는 그 어떤 자리도 맞지 않겠다. 그거 뭐야?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소리예요. 응?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잘 생각해보세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맞지 않겠다. 자기가 리더로서 신당 창당을 했는데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개 쪽팔리는 거니까 자기는 그 어떤 직도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준석과 연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 당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은 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낙연은 뒤에 빠져 있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랑 같이 이준석과 해갖고 개혁신당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현재 이낙연의 꼼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제3지대가 초반에 커지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머리를 굴려봅시다.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준석과 이낙연 그리고 양양자, 금태섭 이런 애들이 결국은 제3지대의 주축돌이죠. 그렇죠? 제3지대의 주축돌이에요. 얘네들이 제3지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죠? 윤석열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비판이에요. 그래서 양당 기득권 구도를 깨야 된다죠. 양당 기득권 구도를 깨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든다는 게 제3지대의 목표죠. 그러면 첫 번째, 얘네 제3지대가 만약에 형성이 됩니다. 2월달 초중반이면 제3지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얘네들이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을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70%예요.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70%인데 신당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해서 시간을 끌고 결국은 내일, 그러니까 원래 내일이죠. 내일 국힘당은 특검법을 재표결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표결은 물 건너가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 1월 25일 국회입니다. 1월 25일 임시국회인데 민주당이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언제로 넘어가냐? 2월로 넘어갑니다. 그 2월로 넘어가면 이낙연은 이미 1월 11일 날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준비가 돼 있다 그러고 이준석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 신당은 2월 15일 이전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힘당에서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지금 국힘당에서 주호영이가 2등병 10명 있어야 병장 하나 감당 못한다. 이건 뭐냐면 총선 출마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2등병 10명 있어봐야 병장 하나 감당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5선이지만 자기가 날아가는 것보다 자기는 자기 지역구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든지 한동훈이나 지금 윤석열이나 지금 공관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남 중진 즉 TK에서
60석이라고 치면 거기서 40석은 물갈이를 하려고 하고 지금 대놓고 지금 주진우가 그 하태경 지역구에 나가고 지금 여기저기서 대통령실 이원모 검사 출신이 강남 을에 나간다고 하고 주진우는 부산에 나간다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강남을 자리는 누구냐면 박진 자리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을 검사 세력들로 싹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 양양자, 금태섭 이 4개의 제3세력들이 모두가 합쳐서 현직이 20명은 넘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현직 20명은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특검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탈표 하는데 제3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특검 통과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안 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3지대에서 윤석열 특검 받아라라는 국민 여론이 70%인데 제3지당에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더 모이게 되는데 시간은 민주당의 편인 거예요.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라서 신당 창당에 공천 못 받은 배지가 최하 30명 이상은 모인단 말이에요. 민주당하고 할 것 없이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우리는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가 바로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미터가 돼요. 안 그러면 국힘당의 이중대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자기네들도 특검은 민주당 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순간 신당 창당과 이준석 이 신당에 결국은 왜 너희들 신당 차렸니가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 70%가 찬성하는 특검은 신당에서도 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당에 모이는 배지가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거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제 3당을 차렸어. 이낙연 세력들, 이준석 세력들, 양양자, 금태섭,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특히 공천 못 받아갖고 검사들한테 자리 뺏긴 사람들 싹 모여. 그럼 누구 죽이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이라 검사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것들이 나라를 검사 천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에게 가장 크게 한 방 매길 수 있는 거는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탈표가 아니라 민주당 170석 플러스 30석 거기에 국힘당이 오든 말든 결국은 국힘당 의석은 줄어들어요. 그렇죠? 국힘당에서 탈당할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국힘당에서 탈당할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국힘당 의석 확 줄어들고 신당 창당 의석 늘어나고 결국은 200석이 아니래도 180석만 있어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오늘 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성훈 고검장이 지금 사표를 낸 이유가 뭐냐면요. 1월 10일까지 공직자들은 그 이전에 사표를 내야 돼요. 사표가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표가 수리가 되든 안 되든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내가 사표 의사를 던지면 내가 내면 왜 그러냐면 이성윤 지검장은 사표를 내도 계속 검사 신분이 유지가 돼요. 계속 검사 신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감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사표를 던진 시한으로 봐요. 사표를 던진 황윤아 그 전 경찰청장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가 그리고 특수부의 새끼들이 잠을 못 자냐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은 제3지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과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낙연까지 합세하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이성윤 고검장은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간 싸움이죠. 이성윤 고검장은 언론에서는 전부 내년 총선 출마라고 얘기하지만 총선 출마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면 이성윤 지검장은 자기는 특검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거 어디 갔니?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이비 정권 끝장내겠다. 최선봉에 서겠다. 응?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윤석열 사단 청산의 최선봉에 서겠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일개 국회의원 힘으로 될까요? 응? 진짜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지 하나 단다고 윤석열 사단을 쓸어버리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되죠. 변호사 등록이 안 되면요. 에이, 답답한 소리 하시네. 이게 여러분들 배지 하나 단다고 윤석열 사단을 쓸어버린다는 거는 자기는 특검에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특검법안이 희한해요. 뭐냐?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추천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의당은 더 센 사람을 추천을 해요. 정의당은 더 센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특검은요. 두 개예요. 두 개. 한마디로 이성윤 지검장이 50억 대장동 특검에 가면 윤석열 사장은 아작나요. 김건희 특검으로 가도 아작나요. 그쵸? 정의당이 권영국 변호사나 더 센 사람들을 추천을 하게 되면 사실 윤석열이 볼 때는 이성윤은 양반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응? 변호사 10년 해야 할 수 있네요. 아까도 낮에 좀 말씀드렸는데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검사를 하거나 판사를 하거나 다 법조 경력에 들어가서 검사 10년을 해도 변호사 10년이랑 똑같은 거고요. 판사 10년을 해도 변호사 10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조 경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을 패스를 하고 나서 판사나 검사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변호사 경력 10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분들은 검사 경력 20년들이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특검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윤 지검장은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가 특검에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김건희 특검을 하고 싶은데 김건희 특검은 딴 사람이 지명돼도 이성윤 지검장 특검 반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은 그냥 특검 반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성윤만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신성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성식도 지금 살펴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제가 오늘 취재를 했는데 우리는 전부 이성윤 지검장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신성식이라는 분은 누구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사단과 맞서서 싸웠던 반부패 수사부에 있으면서 윤석열 징계할 때 유일하게 들어갔던 사람이 신성식이에요. 신성식. 그래서 윤석열 사단 특수부와 맞서서 싸웠던 맞짱 떴던 분들이 이분들이 사표 지금 전부 준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라는 나쁜 특수부 검사가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윤석열을 끝까지 징계를 하려고 그랬던 검사들 기억나시죠? 윤석열 끝까지 징계해야 된다라고 맞선 싸웠던 분들이 있어요. 박은정, 신성식,
이종근, 그 다음에 이성윤,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잘 몇 명 몰라서 그러지 나름 윤석열 사단과 문재인 정부에서 대적하면서 싸웠던 이문정 검사도 있겠지만 이문정 검사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특검이 무마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 한동훈이는요 지금 민주진영과 국민의힘 한동훈과는 정말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한동훈의 비대위는 실질적으로 재표결은 부결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김건희 특검은 재표결을 하면 부결된다는 가정하에서 법무부가 저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남긴 거예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엄청나게 비판했죠. 여러분들 오늘 법무부 비판 보도자료 보신 분들 있어요? 법무부 보도자료? 그 법무부 보도자료에 보면요 정말 이게 법무부가 맞나? 깜짝 놀랄 글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미 재표결에서 부결될 때 빨리 검사들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라라는 주문이에요. 수사 지휘서예요, 사실. 저는 그거를 보도자료라고 보지 않고 김건희 재표결했을 때 무마됐을 때 정광석화 같이 여태까지 질질 끌던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라라고 하는 수사 지휘서예요. 쟤네는 재표결을 했을 때 사실상 부결을 가정하에 법무부의 수사 지휘서가 내려왔고 지금 민주 진영에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의 특검은 민주당의 시간이거든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회 소집을 해요. 이게 의석수가 깡패잖아요. 지금 150석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재표결을 신청을 하면 국회에다가 요구를 하면 당연히 국회에서는 지금 국힘당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힘당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알아서 150명 중에 3분의 2만 찬성을 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가 되니까 재표결하자고 했을 때 국힘당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이제는 국힘당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버리면 김건희 특검이 그냥 통과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기명 투표야. 또 비밀 투표입니다. 비밀 투표에서 국힘당 안에서 탈당은 하지 않지만 거기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미 공천권을 특검 검사들에게 뺏긴 사실상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탈당을 할 겁니다. 그쵸?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제3지대에 이미 대구 경북에서 10명 이상이 이준석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고 그러면 적어도 제3지대에서 제가 보면 뭐 민주당의 이삭죽기, 국힘당의 이삭죽기 여기저기 하면 30명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은 통과될 수밖에 없고 이게 통과될 경우에는 그 다음은 특검 임명은 정의당 몫인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정의당의 카드가 있겠죠. 그쪽은 우리보다 더한 더 왼쪽에 있는 뭐 변호사 출신의 권영국 변호사 장난 아니거든요. 권영국 변호사님 아시죠? 그 권영국 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권영국 변호사님 여러분들 예전부터 세월호 참사 때부터 진실규명했던 그런 변호사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왼쪽에 있는 변호사님 되게 많아요. 변호사 출신들. 그래서 지금 이것만 이성윤 고검장이 사표를 낸 이유는요. 만약에 특검이 통과가 안 되면 출마하면 되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특검이 만약에 김건희 주가 조작의 어떤 그 특검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 여러분들 공천이 3월 초까지도 돼요. 3월 초까지도 돼요. 그렇죠? 초까지도 되니까 그때 안 되면 이성윤은 특검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성윤 고검장은 특검을 위해서 나온 거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안 되면 총선 출마해요. 그쵸? 그래갖고 이성윤 지검장은 내가 굳이 특검 안 해도 특검의 특임 검사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저 윤석열 사단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총선 출마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나온 이유는 두 가지 포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역사적인 특검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멈출 수가 없다. 윤석열 사단 청산. 왜 그러냐면 이성윤 고검장이 나와갖고 특검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들은 모든 검사가 윤석열 사단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윤석열 사단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조직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검찰을 한번 조지게 돼 있습니다.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겠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엊그저께 검사였고 동료였는데 지금 하는 짓이 정말 어설픈 정치인 행보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하는 그 꼬라지 보면서 검찰이 검찰을 비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응? 지금 누가 봐도 검찰 안에서 윤석열이나 윤석열 사단이 하는 짓 보면서 웃을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하는 짓들, 지금 윤석열 사단이 하는 짓들은요, 나중에 정권이 끝나면요, 결국 금감원장 이복현, 방통원장 김홍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검사들 다 파견돼 있죠. 얘네들이 하는 짓이요, 여태까지 검사들이 전 정권 때려잡을 때 했던 짓으로 하면요, 전부 직권남용이에요. 그쵸? 전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검찰 출신들 여태까지 전 정권 조질 때 직권남용으로 조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이 하는 짓들 지금 전부 직권남용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볼 때 어때요? 야, 저거 그냥 직권남용 다음 정권 때 조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앉아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 고위직 공직자가 정부가 총 21명, 윤석열 사단이 21명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가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 나중에 정권 바뀌면요, 윤석열과 함께 결국은 깜빵관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검사들이 어땠어요? 권력 떨어질 때, 조질 때 직권남용으로 대부분 다 조지잖아요. 검사들이 결국은 이걸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성윤 지검장만 생각하는데 신성식도 있고 이종근도 있고 박은정도 있고 특검에 합류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제가 보면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윤석열 징계했던, 한마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같이 문재인 정부 때 함께했던 윤석열 사단과 함께 싸웠던 검사들과 지금 윤석열 사단과 라운드 2,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이 특검은 왜 특검은 마음만 먹으면 수사 범위를 확대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만약에 특검이 벌어진다, 이성윤 지검장이 맡았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건 뭉갠 새끼들 다 죽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긴장하는지 아시겠죠? 너희들 왜 이 사건 수사 안 했어? 누가 시켰어? 누가 뭉갰어? 그냥 김건희 사건으로 윤석열 사단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김건희 사건 법원에서 이미 권오수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전부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 사건 누가 뭉갰어? 한동훈이야? 한동훈이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냥 한동훈이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담당 반부패 수사부 이거 왜 너 4년 동안 수사 안 했어? 직권남용?
이게 여러분들 한동훈 사단을 결국은 윤석열 사단을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이 조진다는 게 뭐냐? 수사를 안 해도 죄예요. 그렇죠? 진짜 수사를 안 해도 이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 정권 끝장내겠다. 윤석열 사단 청산하겠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너 김건희 사건 왜 4년 동안 뭉갰어? 누가 시켰어? 한동훈이야? 한동훈 잡아. 한동훈 잡아와. 너 이거 왜 뭉갰어? 제가 뭉갰단 말씀입니까? 네가 그럼 뭉갰다고 다 너를 화살표를 하는데 저는 뭉갠 적이 없습니다. 철싹 때리지 마. 때리면 지금 저를 때리신 겁니까? 이거는 독직 폭행입니까? 안 그래? 독직 폭행입니까? 까불다가 철싹대다가 깐죽대다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대장동 특검 있죠. 이것도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50억 클럽 사건이 언제 터졌죠? 응? 50억 사건 언제 터졌어요? 50억 사건 터진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뭉개고 수사 안 한 게 누구예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 잡으려고,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붙어갖고 했는데, 50억 클럽 사건 수사 안 한 거 누구예요? 50억 클럽 사건 수사 안 한 거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대장동 사건 이재명 잡는다고 거의 검사 80명이 붙어갖고 이재명 탈탈탈 털었는데 50억 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났잖아요. 그쵸?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명단 박영순 나오고 곽상도 나오는데 겨우 여론에 밀려갖고 곽상도 아들한테 뭐 돈 받은 걸로 엮어갖고 대충 기소해갖고 잠깐 구속시켰다가 제대로 된 공소도 기소도 못해갖고 1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작살난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도 작살나는 것이고 결국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도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작살나는 거고 결국은 주가 조작 사성 뭉긴 것도 작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이버 정권 끝내는데 최선봉에 서겠다. 거기에 윤석열 사당 청산에 이게 총선 출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만 통과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전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박근혜 탄핵시킬 때 누구랑 손잡았어요? 박근혜 탄핵시킬 때 누구랑 손잡았습니까? 바른미래당이랑 손잡았죠. 그렇죠? 박근혜 탄핵시킬 때 바른미래당이랑 손잡고 박근혜 탄핵시켰잖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제3지대, 제3신당 니네 김건희 특검 찬성하냐 안 하냐 압박을 가하면요 결국은 제3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신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 되는데 신당이라고 하는 놈들이 김건희 특검 반대를 못하는 거죠. 민주당이 결국은 제3신당과 연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통과시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 자기 나름 보수적인 그러니까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도 싫은 사람들은 오히려 신당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신당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김건희 특검을 찬성해야만 신당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민주당이 압박을 하면 할수록 신당은 김건희 특검을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준석이는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 찬성해야 된다고 늘 주장했었거든요. 거기에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권은희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많은 언론들이 오늘 이성윤 고검장이 사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총선 출마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고 결국은 이성윤 고검장이 총선 왜 그러면 이성윤 고검장이 여러분들 그냥 윤석열 싫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표 내고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검사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치 검사로? 그렇잖아요. 아니 국힘당 검사하다가 갑자기 국힘당 들어가고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검사하다가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진영만 다른 거지. 적어도 이성윤 고검장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미리 사표를 던져놓고 특검이 통과되면 그거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예언 하나 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은 결국은 제3신당과 민주당이 연대해서 통과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언제냐? TK 공천 시작할 때. TK 공천 2월 말에 민주당이 이거 딱 25일 날 던지면 끝나요. 2월 25일 날 그냥 특검 법안 재표결하자라고 날짜 잡으면요. 악소리도 못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이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계속 조중동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공천을 늦추면요. 그럼 총선을 못 하잖아. 참 한가한 소리 하는데 4월 10일 날 그 총선인데 후보자 등록하고 그 시한이 다 있어갖고 데드라인이 2월 말이 3월 초거든요. 이거는 캐비넷이고 지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딴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전쟁 납니다. 일주일 안에. 김건희 특검 통과되는 순간 우리가 와 하는 동시에 너 전쟁할 거지. 포 쏠 거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는데 이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거는 국지전밖에 없어. 국지전. 100%야 100%. 이건 100%야. 그래서 지금 예비로 북한이 한번 시험해본 거야. 그 M9 그 폭탄 한번 터뜨려 보이시오. 그래갖고 폭탄 꽝 터뜨렸더니 저기 도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 시기가 엄한 동해상에다가 서해상 막 쏘는 거야. 그래갖고 북한이 막 133mm 뭐 포격을 했대. 그랬더니 북한이 저런 등신 같은 새끼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아요. 쟤네들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 어디에서도 포사격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냥 포탄 소리 듣고 포사격했다 그러면서 대응사격하는 그런 짓거리하면 지네가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래갖고 휴전선에서 총격전 벌이고 이런 짓 못할 것 같습니까? 진짜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왜 제가 여러분들 국힘당 공천하면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총선에 가장 민주당의 도우미는 누구냐면요. 윤석열이에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도우미는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180도 바뀌어갖고 진짜 국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국민 앞에서 회초리 맞고 막 진짜 기자들 질문에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막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진짜 막 속상하고 한동훈이가 갑자기 저도 같은 검찰이었지만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막 이랬으면 우리가 정말 당황했을 텐데 그냥 윤석열은 바뀌지 않아요. 검사들은 바뀌지 않아요.
검사들은요, 평생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검사 엘리트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평생 범죄자들을 상대를 하고 늘 자기가 지금 너는 범죄자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범죄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까지 유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 지금 용화대 출신들, 그 다음에 검찰 출신들을 지금 대놓고 꼽고 있거든요. 지금 TK나 PK나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공천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면요, 그래도 국힘당을 이어온 보수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원식이나 이런 애들이요, 여러분들 총선 이기고 다 탄핵시키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 총선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주는 새끼가 얼마나 넉 빠진 새끼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입으로는 욕하면서도 뒤에서는 박수 쳐줘야 돼요. 예? 총선을 90일 앞에 남겨놓고 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는 새끼랑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새끼같이 민주당 총선에 도움을 주는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넋 빠진 새끼들 지금 입으로는 욕해도요, 쟤네들 물러나면 안 돼요. 제가 한동훈한테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이원모도 얼마 전까지 검찰에 있다가 대통령실에 갔다가 바로 지금 총선에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유력한 3선 4선 기존에 있던 국힘당 정치인들 지역구에 막 투입해요. 특히 검사들을 막 강남에다가 투입하고 TK에다가 투입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래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진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쳐주는 새끼 있지 않냐. 그거 누구 편입니까?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제 와서 뜬금없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니까 제2부속실 설치 본격화한다니까 국민들이 와, 제2부속실 설치한다 드디어 이럽니까? 야, 누가 제2부속실 설치 누가 뭐 지금 하라 그랬냐? 사람들은 김건희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김건희 너 나대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보다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이 보수에서 더 커요. 중도 보수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보다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이 훨씬 커서 특검 법안의 찬성 여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어떤 국민들이 제2부속실 선주치를 원합니까? 김건희 특검을 원하지. 이건 정말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인 게, 국민들이 특검 법안을 원하는 걸 알면서 뜬금없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아주 마치 이거는 특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너무 훌륭한 정책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한동훈이를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의 앵무새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 혹시나 한동훈이와 윤석열이가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아니면 과거 노태우의 길을 가는 한동훈이가 되면 어쩔까,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동훈이가 사실 그 윤석열보다는 술도 안 먹고 옷도 좀 배도 덜 나오고 나름 그 말도 싸가지 없게 하지만 지지층 결집하는 효과는 있고 그랬는데, 시종일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거의 데칼코마니에요. 지금은 펼쳐져 있지만 하는 짓은, 윤석열이는 공산 전체주의, 한동훈이는 용어만 바뀐 개딸 전체주의, 똑같은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2주 됐거든요. 이제 볼 거 없죠? 응? 이제 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2주 됐는데 이제 끝났어요.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앵무새, 윤석열과 데칼코마니, 김건희는 성역, 어떤 차별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한동훈이의 조기 등판은 결국 바람과 함께 특검과 사라질 수밖에 없다. 어? 지금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중도를 하고 그러니까 무당층들이 좀 많이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과 약속 대련을 하거나 김건희 특검은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통령실과 좀 적대적 어떤 각을 세우는 행보를 했다 그러면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윤석열 지지율 갖고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조중동과 국힘당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까면서 국힘당 지지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착시 효과가 벌어져요. 내년 총선이 마치 윤석열의 국민의당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별개의 정당으로 보일 경우에는 내년에 국힘당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선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마치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각을 세웠으면 윤석열과 그러니까 국힘당은 별개의 어떤 그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심판론이 니콜 국민의힘 심판론인데 윤석열은 밉지만 국힘당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투표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사전에 차단한 거예요. 시종일관 윤석열과 함께. 예? 이제 와서 제2부속실 누가 설치해 달라고 했냐고요. 정말 이거는 결국 윤석열 한동훈이의 공통점만 2주간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 공통점만 너무너무 잘 알려줬죠. 그쵸? 결국은 증오와 적대.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요즘 저런 얘기하죠. 운동권 청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조중동뿐만 아니라 국힘당 이쪽에서 운동권 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운동권은 청산돼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운동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고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가 된 것이죠. 이 운동권 청산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사실상 1980년대 나와 같은 동료가 그들은 최루탄을 맞으면서 광장에서 돌 하나라도 집어서 백골단에게 던지고 전두환 물러가라는 소리를 할 때 자기네들은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미래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던 자들이요. 한마디로 검사들이 이런 엘리트 의식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열등감이에요. 운동권 엘리트들에 대한 열등감이 검사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시절 자기는 학생운동에 끼지 못했다는 그 열등감. 세상이 지나고 나서 좋은 세상이 올 줄은 몰랐죠. 걔네들은. 계속 이런 독재 정권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언젠가는 역사가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수립되고 좋은 세상이 나오고 결국은 독재 정권을 비판받는 이 역사적으로 심판받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 이런 자들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운동권 청산의 그 뒤에는요. 그 운동권 엘리트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저 자리에 못 있었거든요. 나는 저 자리에 못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독재에 항거했었던 그런 사실상 그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라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한민국 보수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새끼들이 왜 운동권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왜 늘 그들을 증오하고 깎아내리기 급급했냐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 컴플렉스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민주화가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래봐야 아유 지네만 손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87년 6월 항쟁 때 누구는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고 누구는 그 목숨을 걸고 이한년 열사, 박종철 열사의 어떤 고문치사에 뜨거운 가슴으로 내 동기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광장에 나가서 백골단에게 맞아가면서 그리고 최루탄에 맞아가면서 그 쌓았던, 나중에 그 사람들은 술자리에 모여갖고 앉아서 농담 삼아 지난 세월을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그 어디에도 그런 걸 낄 수 없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에 있는 컴플렉스들이 검사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나 이런 검사 엘리트주의들이 나오면 맨날 무슨 좌파 컴플렉스, 그리고 자기네들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권을 좌파로 몰고, 그렇죠? 뭐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했다. 뭐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보면 한동훈이도 그게 굉장히 커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한동훈이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정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게, 결국은 한동훈이가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안 됐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조용히 있다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한동훈이는 사실 이번에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번에 총선 깨지고 특검 어떤 그 악법이다고 얘기하면서 한동훈이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제가 반박을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악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한동훈이 나중에 주홍구 씨 같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실과 한동훈이가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네 가지인데 정리하면 네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다. 이게 그래서 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특검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다. 그래서 이걸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너랑 한동훈이랑 최순실 국정농단 때 니네가 참여할 때도 야당이 추천한 거야. 그 당시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결국은 국민의당에서 추천했던 박영수를 한 거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합헌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올렸는데 헌재에서 합헌으로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이번에 만약에 왜 한동훈이가 악법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다. 이게 헌재에서 이거 합헌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딴지를 걸지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한동훈이가 니도 야당에서 추천했던 특검팀에 합류해갖고 윤석열이랑 너나 했던 놈들인데 이제 와서 악법이다?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브리핑된다. 네가 브리핑했잖아요. 확 진짜 죽여버라 진짜. 네, 그 다음 기자,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사건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저희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네가 했잖아, 브리핑.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세 번째, 총선용 특검이다. 이건 국힘당이, 여러분들, 국힘당이 총선용 특검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난리치는 거. 이 특검법안이 여러분들 언제 제출됐어요? 특검법안이 이번에 제출됐어?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됐어. 패스트트랙에. 응? 2023년 말 상정된다는 사실은 니네가 알고 있었어. 이거 4월 이전에 김건희 수사 본격적으로 하고 특검 니네가 받아들였으면 벌써 끝났어. 그쵸? 응? 이거 그 당시에 윤석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갖고, 응? 1년도 되지 않아갖고 니들 이거 특검, 에이 대통령 부인 사건을 어떻게 봐. 니네 뭉개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 4월에 패스트트랙 태우면 당연히 180일 지나면
2023년 말에 상정된다는 거 니네가 알고 있던 거야. 이 모질이들아 진짜. 넷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은 문재인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 꼭 있어요. 조선일보만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을 탈탈 털었다. 김건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요, 윤석열 취임 이후예요. 그쵸? 윤석열 취임 이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취임 이후에 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그쵸? 그 전에 김건희를 수사 자체를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랑 선수들이랑 얘네들만 수사를 했지, 김건희 자체를 수사를 안 했어요. 대선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통장이 통정 매매에 사용되고, 김건희와 그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나온 거지, 윤석열 검찰은 왜 무혐의 통지서를, 여러분들 이거 헛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턴 적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권오수 회장과 이 사람들의 사건을 경찰에 내사의 자료를 입수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드러난 거예요. 이 말도 거짓.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악법으로 규정하는 한동훈, 네가 나중에 이거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결국은 한동훈이도 민심을 거스르고 있죠.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자기는 윤석열과 다르게 뭔가 하는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넘버원, VIP1, 물타기, 방탄, 궤변. 저런 궤변이지 뭡니까? 대장동 사건 해줘 볼까요?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들 애초 2021년 10월 법조, 언론계, 전현직 고위인사 6명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검찰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탈탈 털고 2021년 10월에 이게 터져요. 터지는데 일관하다가 이재명 수사에 수십 명 검사를 수렵해서 50억 클럽 수사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곽상도 하나 집어넣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결국은 곽상도도 무죄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다 결국은 윤석열 사단이 50억 클럽도 뭉갠 거고 김건희 특검도 뭉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장동 사건이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만 그게 국한돼 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여러분들 난 이번에 정말 이상했거든요. 우리가 김건희 특검에 굉장히 예의주시하지만 김건희 특검만큼 중요한 게 50억 클럽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철저하게 뭉갠 사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재명만 관련됐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거부를 합니까? 만약에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특수부가 당당하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대장동 특검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같이 여론이 나쁘지 않겠죠. 그쵸? 대장동 특검은 받고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정략적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 그러면 지금같이 여론이 나쁘지는 않겠죠. 이거는 단순히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을 그렇게 이재명 잡기에 혈안이 됐는데 50억 클럽 사건 자체를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수사를 안 했어요. 그 새끼들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김건희 잡는 것 같이, 아예 누구죠? 이재명 당대표 잡는 것 같이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갖고 대장동을 뒤졌으면 50억 클럽은 지금 다 구속돼 있어야 돼요. 다 구속돼 있어야 되는데 50억 클럽 사건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특수부 애새끼들을 뭉개버렸거든요. 이거를 특검을 받는 경우에는 너 왜 50억 클럽 이 사건 수사 안 했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 구속되고도 남았어야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 주검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사단 청소하겠다. 청산하겠다. 왜? 이성윤 지검장을 김건희 특검에 보내도 청산할 수 있고 50억 클럽에 가도 당연히 수사 안 한 검사부터 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은요, 사건의 실체는 간단해요. 이미 사건의 실체는 우리가 다 알아요. 왜 수사 안 한 검사들 조지면요 윗대가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거예요. 너 왜 김건희 사건 수사 안 했어? 김건희 사건은 이미 우리가 다 알아요. 김건희 통장을 이용해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10억도 더 벌었죠. 이미 그 통장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미 다 아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뿐이지. 그러면 특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부터 조지면 돼요. 검사들부터 조지면 왜 이 사건 수사 안 한 거냐? 그러면 정답이 다 나옵니다. 왜? 이미 사건은 우리도 아는데 이 사건의 실체를 김건희 통장과 최은순 통장이 선수들에게 공급돼 갖고 결국은 이게 시드머니가 돼 갖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권오수 회장과 짜웅해 갖고 결국은 주가 조작에 이용당하고 직접 얼마에 팔라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고 이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검사들만 모르잖아요. 내가 특검해도 이거 나는 김건희 특검하라 그러면 내가 다 잡을 수 있어요. 응? 딴 거 없어요. 특검 김건희 사건 수사하다가 아직도 결론 내리지 않은 새끼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특검에서 검사들을 조지면 되냐면 너 왜 4년 동안 결론을 안 내렸어? 검사도 양심이 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아무리 윤석열 사단이건 아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사단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끼어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사단이라 했으면 정광석과 같이 무혐의 처분을 했겠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재판에서는 김건희가 개입됐다라고 나오는데 내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 김건희는 개입이 됐다 그래갖고 기소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뭉개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래갖고 자기가 책임을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리면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이 사건이 4년 동안 결론이 안 났냐?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김건희 통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데 내가 이거를 기소를 할 수도 없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들 진짜 김건희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검사라든지 불기소 처분했겠죠. 무혐의 처분했겠죠. 왜 이거를 검사들이 뭉갰을까요? 결론을 왜 4년 동안 내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이거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쵸?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아유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그러고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너 이거 빨리 수사해라고 너 이거 빨리
무혐의 처분해. 그거 했다가는 난리 나거든요. 결국은 검사들 조지면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결론 안 냈다는 자체가 이거는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검사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같은 지검장이, 고검장이 결국은 만약에 특검되면 검사들부터 조지겠다는 거예요. 너 누구 지시 받았어? 한동훈이요. 너 누구 지시 받았어? 한동훈이요. 너 누구 지시 받았어요? 한동훈이요. 이란 개. 한동훈이 데리고 와. 한동훈 특검 끌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모든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검찰총장 역할을 했잖아요. 너 누구 지시 받았어? 한동훈이요. 아니면 이원석이요. 이원석 총장 불러다가 이성윤, 야 후배 아니야 이원석이. 너 누구 지시 받았어? 말 못합니다. 그럼 네가 뒤집어 쓸래? 한동훈이요. 못 받는 거죠. 응? 한동훈이가 아무리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싶어도 한동훈이는 검사들과 엮여있는 제2의 당사자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한동훈이가 아무리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싶어도 이 특검을 받는 순간 윤석열 사단이 아작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한동훈이를 임명 비대위원장 등장 자체가, 그래서 비대위원장 한동훈이는 선대본부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 특검 못 받거든요.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검사 동일체로서 검사들을 결국은 지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용산 앵무새 소리가 나오고 조중동 할아버지가 옆에서 특검 받아라고 해도 못 받아요. 왜? 지네가 죽거든요. 응?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제 부속실을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부속실을 지금 저희가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특검 받으라고 야, 부속실이 아니라 뜬금없이 이제 와서 그게 부속실이야 무속실이지. 그러고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당대표님 얘기 좀 할게요. 네. 제2 무속실 설치하면 막 건진, 천공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저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이 테러에 여러분들 많은 충격이었죠. 그렇죠? 많은 충격과 막 이럴 수. 저는 이번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을 보면서 나름 대한민국에 보수가 있고, 저는 그냥 보수의 천박함을 봤어요, 여러분들. 야, 어떻게 대한민국 그래도 보수라는 자들이 사실 이런 테러나 이런 거 앞에서는 보수가 더 강경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쵸? 원래 이런 테러나 이런 어떤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요, 오히려 보수들이 더 난리를 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천박한 대한민국의 보수의 민낯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해요. 그 보수의 유튜브라고 하는 작자들은 뭐 나무칼이니 뭐 이런 뭐 자작극이니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은 결국은 윤석열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는 거가 맞구나. 대한민국은 예전엔 그래도 나름 중도 보수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름 저는 비록 그 사람들이 국힘당을 지지하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수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다 보면 참 저 사람은 인품도 괜찮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어느 당을 지지하냐라고 하면 국힘당을 지지한다라면 이런 개새끼 그러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죠. 평소에 되게 인품도 좋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다 그러고 다음 선거 때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란 그냥 사람이 그냥 개 또라이 같이 보이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는 있다라고 우리는 좀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이건 천원이잖아요. 조금만 빗나갔으면 제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사건 터진 날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좀 안도했다. 그 말 기억나시는 분? 제가 여러 가지 막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찔리면 피가 솟구친다. 그쵸? 이게 동맥이 터질 경우에는 피가 솟구치는데 내가 그날 현장에서 있는 걸 보니까 피가 솟구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지혈이 가능. 이런 피가 솟구치면요 지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나마 위험하지만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나는 봤다. 희망을 걸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번에 진짜 이 보수의 형태에 굉장히 실망한 게 뭐냐면 사람이 목에 칼을 맞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일간지라는 작자들과 대한민국 보수라는 작자들은 헬기를 탄 게 문제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과연 한동훈이가 칼에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됐다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가 문제를 삼을까요? 나는 정말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그러면 이 새끼들아 KTX 2시간 반짜리 끊어갖고 기다려갖고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을 2시간만 KTX 타고 오냐? 그게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게 말이냐고요. 여기서 피가 나오고 있고 칼을 목에 맞아갖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KTX 매표해갖고 난 그래갖고 우리나라 보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깜짝 놀랐어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문제 삼는 게 지방대 병원 무시했다. 야, 이게 어떻게 아무리 그래갖고 나는 왜 조선일보나 얘네들이 부산대병원이랑 서울대병원이랑 싸움을 붙이나 했더니 부산 민심을 돌려놓으려고 한마디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갈라치기를 해서 부산 사람들의 자존심을 구겨갖고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마치 서울대 병원에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초 단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거를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에 싸움을 붙여갖고 많은 특혜를 받고 해결이 어떻게 나는 이게 인간으로서 나는 할 짓이 아니다 그래갖고 가장 저는 이번 사건을 예전엔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에게는 품격도 있고 도덕적 우월감도 있다라고 하는 나름 보수들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인간의 상식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보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상식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제는 보수가 됐다. 어느 순간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념 대결로 몰아넣다 보니까 이제는 윤석열 지지자가 아니면 모두가 적대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동정심도 없고 저는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지 부모가 칼을 맞았어도 KTX 타고 앰뷸런스 타고 서울까지 가라고 할까 그 인간들이? 절대 그러지 않겠죠.
절대 그러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천박한 보수에 본 게 저는 민낯을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2의 김용판이 등장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워딩 싸움 잘하죠, 여러분들.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을 여러분들 뭐라고, 경찰이 왜 여러분들 수사 상황을 왜 슬금슬금 흘리고 왜 당적 공개를 득과 실을 계산을 합니까? 그래요? 왜 경찰이 판단을 해? 왜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해요? 경찰들이 수사 상황만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니네가 법대로 했다고? 김용판이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 니는 대선 하루 전날 사이버 댓글 조작 사건 없었다라고 발표한 새끼잖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제가 그래갖고 첫날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 8쪽짜리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했더니 이 8쪽짜리를 대신 붙여준 사람이 있다. 이건 공범이죠. 안 그래요? 누가 봐도 8쪽짜리를 편지로 붙여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런 거사를 치를 것이니까 내가 경찰에 붙잡힐 경우에 이거를 반드시 보내달라 라고 한 거죠. 이건 공범이죠. 이 사람은 적어도 사전에 이 김진성 씨인가요? 이 김진석이라는 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김 씨가 무슨 짓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고, 잡힌 이후에 이거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보내서 그 사람 앞으로 온 편지를 받아갖고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하고 이 8쪽짜리를 미리 공개한, 제 말이 딱 맞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전에 내가 이 원인, 동기, 원인, 그래서 경찰이 일부만 공개하잖아요. 부동산, 폭등,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만 공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좀 유치를 해보면, 왜 당적 공개를 못할까? 여러분, 우리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이 습격범이 쓴 8쪽 안에 저는 분명히 윤석열을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거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반대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는 자기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거사를 치렀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를 꽁꽁 싸매고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8쪽짜리에는 이재명은 대통령은 돼서는 안 된다만 공개가 됐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굴 지지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지지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윤석열 지지하는 글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만 비판하면서 이재명만 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과 결국은 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얘도 살아야 돼. 윤석열이 사면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재명을 자기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가 있을 테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대한민국에 좌파가 없어지고 막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못 공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개하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면권은 윤석열에게 있어. 수사를 검사가 해. 얘가 믿는 거는 그게 윤석열에게, 자기는 윤석열 지지, 결국은 어떻게 돼? 이 글을 전부 공개하면 결국은 윤석열 지지자가 이재명을 테러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 못하지. 그래서 공개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재명은 나쁜 놈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시켰고 내 삶이 황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을 죽인다. 나는 뭐 민주당에 국힘당에 새누리당에 가입한 적도 있고 민주당에 가입한 적도 있고 이러면 경찰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응?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8쪽짜리에 이재명의 나쁜 것만 쫙 나열을 하고 이래서 내가 이재명을 죽이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왜 못 공개하는데? 결국은 이재명을 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가 이 8쪽짜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도 안 나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고 이런 말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을 죽여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공개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공개되는 순간 결국은 국민의힘은 총선의 악재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적에 관한 얘기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인 게 나오니까 당적을 공개 못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라도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왜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대놓고 팔쪽에다가 자기는 대한민국의 보수다. 여태까지 국민의힘 지지자였고 태극기 집회도 나갔었다. 나는 철저하게 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작년에 민주당에 위장 가입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보수였고 국민의힘 지지자였다. 그러나 작년에 철저하게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민주당에까지 당적을 바꿨다. 이런 글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당적을 공개하지 못하지. 응? 막 단독 범행, 당적 여부 이거 여러분들 뻔합니다. 응? 감추는 자가 범인이에요. 특검도 안 받는 자가 범인이듯이 왜 경찰이 감추냐고요. 이거 민주당이 총선 전에 상설 특검을 해서라도 이거 다 뺏어와야 돼요. 응? 더 웃긴 게 뭔지 아시죠? 조사는 왜 했냐? 응? 얘네가 어떤 놈들인데 조사하고 나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타격이 입을 것 같으면 벌써 나팔수야. 벌써 떠들고 난리쳤어. 윤희근이가 딱 봤더니 야 이거 좆된다 공개되면. 야 이거 공개되면 내년 총선 끝난다. 이거 공개되면 총선 끝난다.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8쪽짜리 공개하라를 제일 먼저 외치게 한 거예요. 이 8쪽짜리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여러분들 자술서예요. 이거는 경찰이 이 김진석 씨를 잡아갖고 수사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먼저 자술서 8장을 써놓은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자기가 사전에 8장을 써놨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수사 과정에서 조작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8쪽짜리 공개하라고 했더니 드디어 민주당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이재명 살인미수범 당적 공개 여부 빨리 하고 변명문 왜 공개 못하나 했더니 경찰청장 현행법상 공개 불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행안위 의원들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현행법상 공개 못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행안위에서 의결을 하면
행안위에서 국회의원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안위 의원들만 봐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제가 보면 지금 이 사건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후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계속 현재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잡혀 들어가면 8쪽짜리 편지도 보내달라고 하면서 얘는 공범이에요. 그러면 얘만 둘만 했겠냐? 아니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는요 법리적 검토를 알아본 사람도 있을 테고, 야 내가 만약에 정치인을 이렇게 했을 때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고 별걸 다 알아봤겠죠. 이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를 하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래잖아. 응?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그러면 미리 칼 찌르는 연습도 하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 알아본 거예요. 다 휴대폰이 33개라고? 이거는 공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응?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예견하고 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차 태워준 2명을 경찰이 조사했죠.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상합니다. 요 뉴스에 여러분들 이상한 거 없어요? 요 뉴스에 이상한 거 없어요? 차 태워준 2명은 공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나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1명은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래요. 1명은 마을 주민이래요.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벌써부터 커뮤니티나 민주당에 내가 그 사람을 태울 때 인상착의나 그때 느낌이나 벌써 글로 올라왔어요. 그쵸?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모르고 그 사람을 태워줬어요. 알고 봤더니 그 새끼가 테러범이었어요. 그러면 벌써 그 테러범을 태워준 건 제가 태워줬습니다. 제가 태워줬고 그 사람은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땠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벌써 얘기가 나오고 난리가 나고 이 사람이 더 까발리고 그때 누군가와 통화하는 거를 내가 들었고 벌써 다 나왔지. 차주가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인데 그런 변명이나 왜 이 사람이 경찰로 가기 전에 민주당에 먼저 전화를 하거나 내가 그 사람 태웠었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민주당에 먼저 전화했겠지. 안 그래요? 경찰에 먼저 잡혀갈 것 같아요? 응?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라는 사람이 정말로 얘를 태웠다 그러면 자기가 억울해서라도 이재명 지지자인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 먼저 민주당에 전화를 하거나 자기가 이 사람을 태워서 인상착의를 얘기한다던가 분위기를 얘기한다던가 누구와 통화하는 얘기를 들었다던가 뭔가를 분명히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인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는데 그 사람이 탔었다는 게 나중에 얼마나 소름이 끼쳐.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 여기저기 SNS나 제가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라고 하면서 태운 사람 이때요 하면서 소리에 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벌써 드러났지. 이 사람이 CCTV에 포착돼 갖고 경찰이 조사할 때까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응? 그쵸? 이 사람이 경찰 수사를 먼저 받았겠냐고. 이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가 아니에요. 그쵸?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가 아닌데도 애써
이 차를 태워준 사람을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로 나는 둔갑시켰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응? 이 사람이 진짜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이렇게 있지 않았겠죠. 응?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도 아닌데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라고 경찰이 먼저 얘기를 하고 한 명은 마을 주민이라고 해요. 마을 주민은 모르겠어요. 마을 주민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정혜승님이나 이나랑님이나 우리 라일락님이 내가 태웠던 사람이 소름 끼치게 그날 그 일을 벌였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 제가 그 사람 봤어요. 태웠어요. 나한테라도 전화 왔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 사람 봤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이 어떻게 이거 제가 그 사람을 태웠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나한테라도 전화해갖고 얘기하면 그 사람 그 블랙박스라도 지금 갖고 와보라고 제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추적을 당해갖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재명 지지하냐고. 응? 당연히 이재명 지지하면 얼마나 분노할 일인데. 응?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말이 안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키는 8짝짜리 남기는 글에 있는 거예요. 응? 8짝짜리 남기는 글에 있는 거고, 그 벤츠 태워줬다는 사람 있죠? 그 블랙박스 압수해야 돼요. 블랙박스 압수를 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거기 안에서 무슨 통화를 했는지, 어떤 전화기를 썼는지. 전화기가 3대라며요. 일반 사람이 전화기 3대 씁니까? 일반 사람이 전화기를 3대 쓰겠냐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전화기 2대밖에 안 써요. 응? 전화기를 3대 쓴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요즘은요, 집회하고 막 그런 분들이요, 같이 집회 현장에 있어갖고 개국본 회원님은 몰라도요, 함부로 누구 태워주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함부로 10km 이상을 어디 태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집회 끝나고 혼자 갈라 그러지, 언제 봤다고 저 사람 솔직히 나랑 같이 윤석열 탄핵은 외치지만 좀 별로 집회 현장 같은 데 가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집회 현장 가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정치적인 식견은 같지만 저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 가까운 전철역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km를, 그 먼 장거리거든요. 장거리를 태워서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막 윤석열 탄핵만 외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에휴. 응? 말은 그럴싸하게 하겠죠. 같은 방향이고 마을 사람이고 그래서 태워줬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느 마을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디까지 가냐고 내가 태워준다고 물어보지 않아요. 응? 그건 그 사람 변명일 뿐이에요. 안 태우고 태워주고가 아니라 그 사람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나 어디 가는데 누구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떠들지 않는 이상, 응?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응? 그 사람 성격상 내가 볼 때는 누구한테 나 좀 태워다 달라 그럴 성격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실 아니, 그 사람 성격상 자기를 어디 가는데 누구한테 아무나 잡고 이렇게 태워다 달라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떻게 알고 태워주냐고. 누군가는 나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야지 이게 성사가 되는 건데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
아휴. 네, 어쨌든 모든 이 사건의 핵심은요 8쪽에 있어요. 8쪽. 이 경찰 이건 민주당은 이 8쪽은 결국은 내년 총선 올해 총선에 이제 90일도 안 남은 총선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공개 안 한 겁니다. 윤희근이 어떤 놈인데요? 이 정부가 어떤 새끼들인데요? 특검을 왜 안 받고 이재명 당대표 테러의 배후를 왜 안 밝히고 왜 8쪽을 왜 공개 안 하겠습니까? 지네가 불리하니까 공개 안 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공개하죠. 숨기는 놈이 범인이에요. 응? 윤석열이가 했던 대로 감추는 자가 범인이고 이것도 공개 안 한 자들이 범인이에요. 이미 공범이에요. 벌써 이제는 단독 범인이 아닌 우편 발송 도운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 언론에서 우편 발송 도운 7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하는데 범행을 공모한 자예요. 그쵸?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잘못되면 우편을 발송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 우편 발송을 도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론이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에요. 공모한 사람이고 내가 뭔 일이 있을 건지 예견을 하고 나서 보낸 거예요. 응? 지금 이 사람이 뭘 우편 발송을 도운 사람이 응?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공범이에요. 공범. 어? 누가 보면 그냥 우편만 발송 왜 우편만 자기한테 보내는지 안 물어봤겠습니까? 너 어디 가는데 나한테 이거 붙여달라 그래. 다 얘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나중에라도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럼 공범이지 뭐예요. 이거는 경찰들 안에서 양심선언 나올 거예요. 제가 경찰 쪽에도 제가 요즘 취재를 많이 하거든요. 일선 경찰에서 왜 이거를 발표 안 하냐는 경찰들도 많고 왜 이거를 꽁꽁 감춘답니다. 경찰들 윤희근 경찰청에서 이거를 꽁꽁 에워싸고 있대요. 경찰들도 못 본대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꽁꽁 감싸고 있답니다. 네, 오늘 심층부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8쪽만 공개되면 다 풀립니다. 의문은. 그러면 공모자들 공범 다 드러납니다. 배우가 누군지 제가 추측한 거는 당연히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을 거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진작에 공개했죠. 국힘당의 승리를 바라면서 이 거사를 치른다. 이런 말들이 나올까봐 공개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